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인데 날씨가 잔뜩 구름을 머금고 있는 그런 흐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흐린 날이 좀 두렵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비가 오면 겁이 나는데 어김없이 이제 빗방울 시작되네요. 그래도 한번 항상 이럴 때마다 일단 나가기 전에 훨씬 두렵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고 나서 막상 빗방울 맞으면서 부딪히다 보면은 또 두려움도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도 그런 두려움을 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축구입니다. 축구. 저는 축구를 많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프랑스 월드컵 때 고3이었지만 그때 사실 그 새벽에 일어나서 경기를 다 볼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프랑스 대표팀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고 그다음에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사실 조기 축구도 가입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조기 축구라는 거 보니까 뭐 솔직히 좀 가입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술도 좀 많이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조기 축구 하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조기 축구를 하셨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저는 예전에 뭐 신문 좀 돌려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알아요.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축구를 할까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의 뭐 아침 6시나 7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씩 차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저 사람들 입장에서 푸른 수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주말 아침 어김없이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평일날도 막 조금씩 차고 계시고. 근데 그때 느낀 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진짜 저분들이 직장이 좋았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직장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조기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고3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먹기 살기 힘들어서 그런 모르겠는데, 예전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보니까 한 100명 정도 50명만 넘어가도 막 야유회도 하고, 그때 아마 경기가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랑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족끼리 모아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거는 뭐 공무원들이나 가능한 거 아닐까요? 공무원 직장 생활이나. 저도 지금 막 100명 정도 되는 회사 다니지만 전혀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막 진짜 막 그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뭐 향후회도 있고 뭐 신우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거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신우회라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믿음 안에서 끌어주고 이런 게 있었으면은 계속 그 회사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저 콧구멍만한 회사에서도 막 시기와 질투, 그리고 너를 이기겠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회사였지, 저는 왜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이 준다고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직장 생활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하도 역 같은 회사만 다녀서 여러분 뭐 그런 거 같습니까? 뭐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대기업은 한번 못 당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아껴주고 이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하여튼 뭐 논외로 제가 좀 격가지로 빠졌는데, 근데 축구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기 축구에 여기까지 했었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 아까 중학교 선생이 그렇게 해서 조기 축구를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나 뭐 이렇게 뭐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에 나와가지고 정말 축구를 좋아하니까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축구 차고 9시까지 출근하고 이런 게 되는데, 평범한 웬만한 저처럼 뭐 이런 거 해서 댕겨봐야 그런 게 힘들어요 사실. 그 여유가 없거든요. 뭐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새벽까지 나가고 늦게까지 와가 이게 일인데 어떻게 뭐 축구를 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저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구리만 월급이라도 받아갖고 갖다 줘야 갈굼 안 당하잖아요.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미없게.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만큼 이제 축구를 보니까 그 조기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직장은 진짜 좀 공무원급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중견기사 돼야 좀 마음 편하게 차는 거지, 평범한 직장으로서는 그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입비도 있고 술도 좀 마셔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축구 좋아하는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친구도 조기 축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족구로 변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래도 족구가 덜 힘들잖아요. 그나마 족구도 계속 오래 하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체력 소모가 덜 하더라고 확실하게. 그런 재미가 있는 거지. 어쨌든 뭐 풋살이나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들고, 저는 솔직히 풋살하고 뭐 족구 같은 거는 저는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뛰어야 되는 축구는 정말로 힘든 운동이잖아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축구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고 즐겨 보는 것, 지금부터 보는 걸 많이 좋아하죠. 어쨌든 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 축구 선수의 그 김호남이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약간 좀 유튜브 좀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근데 축구만 잘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말 잘하는 경우 드물잖아요. 말수가 없고 몸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 좀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강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얘기 말 중에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들은 것 중에 한 얘기는 예전에 진짜 이 친구도 지금 보니까 프로 전적이 15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골 넣은 김영광 선수 친구예요. 예. 하여튼 이거 엄청난 친구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예전에 보니까 일단 어릴 때 우리 보면은 축구를 잘한다. 저도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때 보니까 축구를 못하진 않았어요. 좀 잘한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빨리 깨달은 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건 있었어요. 바디 페인팅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과거의 그런 화려한 그런 걸 생각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나도 어릴 때 축구를 내가 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왜 지금 와서 뭐 일반인들하고 축구할 때도 왜 이게 못할까? 물론 신체가 안 되죠. 신체가 170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사실 밀리죠. 예. 그걸 떠나서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 김은남 씨가 얘기하는 프로선수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릴 때는 일단 빠르면 일단 빠르면 축구 잘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등치가 크거나 피지컬이 크거나 이제 빠르면 그게 확실히 돋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유난히 좀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낫어요. 그리고 일단 주력, 일단 빠르면 사람 축구 뭐 이렇게 감독, 코치 이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야 너 축구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육상 한번 해볼래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중학교 때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보면은 일단 주력이 좀 좋으면 뭐든지 했던 것 같아요. 날쌔돌이 이런 거 보면은 축구로 빠질 가능성이니까 육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해보기에도 어릴 때 보니까 좀 등치 좀 있고 이렇게 좀 빠른 애들이 상대적으로 그 키가 클수록 좀 빠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주력이었어요. 주력. 그냥 치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해보니까 다 치달이었어요. 뭐 체계적으로 뭐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바디 페인팅이라든가 뭐 드리블 이런 게 전혀 있었던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치고 달리는 거죠. 치고 달리면 빠르니까 목도 차오니까 그게 바로 축구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기에도 그거였구나. 그때 그 친구가 맞아 좀 우리보다 잘했지. 상대 생각 보니까 좀 키가 크고 그나마 달리기가 빨랐어. 그걸 아는 거죠. 그걸 재미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그 친구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키가 평준화되고 다 컸잖아요. 다 큰 상태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메시라는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 전형 중에. 만약에 메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요. 신체 전형이 안 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안 되는데 머리통 하나 차이 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농구 해보서 알잖아요. 그게 갖고 놀잖아요. 그냥 삼촌하고 같이 하는 경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어쨌든 제가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냥 치달이었어요. 치달. 지금도 성인 돼서 한번 우리 그냥 뭐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서 뒤풀이 하고 나서 한번 공 한번 찾아 호기에 한번 해봤는데 지금 190짜리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랑 같이 축구 차봤는데 탄력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사인 볼트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195좀 되잖아요. 그 친구 보죠. 피지컬 장난 아니죠. 역삼각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친구들 보면은 보폭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번에 그 프랑스랑 일본하고 축구 경기할 때 보셨잖아요. 독일하고 할 때 그냥 막 갖고 놀잖아요. 다리 일부러 막 리디건가요? 뭐 놀리잖아요. 아시아 선수를 막 놀리는 척 하면서. 근데 다리 길이가 엄청나더라고요. 달리는 게. 하여튼 뭐 그런 거 보니까 그런 친구랑 달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역시나 지금이 더 빠르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냥 뭐 술 많이 먹고 이렇게 뚱뚱한 몸이 됐지만 그래도 그 파워가 붙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럼 그 중량이 몸무게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중반에 스피드가 붙어버리니까 그 중량 때문에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걸 같이 느꼈어요.
뭐 호나우두 보면 아시잖아요. 튕튕 튕겨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나이 먹고 한 190 이런 친구들하고 뛰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역시나 일반인 세계에서는 그 주력이 파워, 몸무게 이런 게 통하더라고요. 역시나 스피드가 같이 떨어져, 몸이 늙었으니까 다 떨어졌지만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모아놨을 때는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근데 사실 이거 박기술이 그렇게 좋기도 힘들잖아요. 뭐 김민철처럼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그 체력이랑 그 키에. 어쨌든 간에 보니까 어릴 때는 이제 무조건 주력이었던 것 같아요. 주력이었고 그런 게 통했고 이제 점점 이제 그러니까 그 김호남 축구 선수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은 없다. 너 기술은 다시 배워야 된다. 기초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프로 선수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신체 능력에서 전혀 밀리지 않은 그런 친구들 모아놓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그게 되겠냐고요. 시대 갖다 되겠냐고. 다 빠른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기술을 배워야죠. 전담발의 기술. 그 드리블 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 드리블이라는 게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메시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몇 번 당해봤지만 그 예전에 보면 뭐 그 있잖아요. 뭐 어디죠? 독일 대표팀이나 프랑스 대표팀 이렇게 보면 메시가 한번 페인팅 한번 딱 주면 넘어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안 당해보셨나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 축구 안 좋아하시고 보기만 하시는 분들은 막 웃잖아요 저런 거. 근데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냥 일반인 군대 갔을 때 축구 좀 찬다고 해서 이렇게 좀 불러서 뭐 하더라고요. 가봤는데 뭐 바디 페인팅 한번 주니까 그냥 제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바디 페인팅 잘못 쏘으면 쉽지 않게 나갈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무릎이 잘못 꺾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바디 페인팅 그냥 한번 속이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에 넘어가는 그런 거 있다니까 진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기는 그 프로 선수잖아요. 그것도 진짜 국가대표급 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게 넘어가잖아요. 그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나는 그래도 같은 프로도 저렇게 넘어갈까 이 생각 해봤지만 저는 이해가 가요.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무게중심 낮은 메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대단한 거죠. 알다시피 이제 뭐 그런 거 솔직히 뭐 그 축구 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갖고 노는 거죠 공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이제 저 기본기 우리 항상 그 중학교 축구 선생님들 보면은 뭐 체육 시간에 보면 그런 것도 가르쳐주긴 했어요. 바디 페인팅 그냥 공 잡고 드리블 치면서 살짝 돌면서 트랙을 돌거나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사람 하나 서 있으면은 멀잖아요 사실. 우리 농구도 마찬가지로 뭐 피벗 테이블 같은 거 피벗 같은 거 하잖아요. 연습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이렇게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를 나도 아무리 뭘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피벗 같은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축구도 마찬가지 농구도 그렇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치달로 재미로 본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신체가 좋으니까 머리통 하나 차이 나는 친구들한테서 주력으로 다 깨버리니까 자기 잘한 줄 알지만 막상 프로에 갖다 놓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같은 신체 능력 애들끼리 모아놨으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드리블인데 드리블 자체가 일단은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거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천부적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축구 선수들이라면 프로라면 그걸 좀 이해는 하겠죠. 근데 그게 메시처럼 그게 될까요? 그건 진짜 하늘이 내린 재능인 것 같아요. 뭐 호나우도 있죠. 호돈신이나 메시 정도, 네이마르 정도야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 이해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 이해에 한번 심리 싸움이잖아요. 한마디로 바디 페인팅 줬을 때 저 사람이 어디로 갈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좌로 갈 거, 우로 갈 것이냐 이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방향전은 정확히 되는 친구들이죠.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저 사람 이쪽으로 갈 거다.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드리블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농구에서 드리블도 내가 바디 페인팅 어디 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게 보니까 속임수, 바디 페인팅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는 솔직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네이마르처럼 사포 있죠. 사포 그런 기술도 안 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에는 존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메시 신체의 특성상 다리 길이가 짧으니까 사포를 써서 멋있지도 않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네이마르 같은 선수도 있잖아요. 키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 좀 화려하잖아요. 다리도 길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그런 거 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메시는 아예 그냥 자기가 알아요. 자기 키로 170 안 되잖아요. 170 안 되는 키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어찌 보면 되게 에티켓이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바디 페인팅으로 상대방을 농락하는 거죠. 예. 그런 거에 당한 선수들은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아, 메시가 할만하다 이런 거. 예. 우리 만약에 우리 다 배우잖아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뭐 축구 시간 있으면 그냥 바디 페인팅 같은 거는 배우잖아요. 바디 페인팅, 드리블 칠 때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속이는 거다. 한마디로 상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방이 속여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수많은 그런 축구 선수도 있겠지만 3부 리그 뭐 2부 리그까지 다 있는데 그걸 잘하는 선수들이 그걸 기본적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화려한 기계 아니라.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가장 기본적인 거로 메시가 저렇게 드리블 뭐 한 해 경기 몇 회 해서 제 1위 먹고 이런 게 수도 없이 경기 많았잖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하이라이트 가까이 찍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바디 페인팅 정말 놀랍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사실 공을 사람들이 갖고 달리기 쉽지 않아요. 자기 몸처럼. 근데 프로선수는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메시는 그게 너무 독보적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거를 다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좌회전, 우회전이. 예. 공을 달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딱 마주쳤을 때 그 움직임을 보고 그거를 읽고 그거를 속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농구나 축구나 공을 갖고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정말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나는 거죠. 프로로 갔을 때는 신체 능력이 같으니까 바디 페인팅이나 이런 게 가장 기본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축구 선수들은 이래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바디 페인팅이라는 게 그리고 그 속임수 뭐 이런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같이 혼자 자기 연습 드리블 할 때 그거 모르죠. 근데 앞에 수비수 세워놓고 하다 보면은 안 돼요. 얼마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간인들도 한번 좀 잘 쓰는 애도 있긴 봤어요. 근데 선수는 오죽하게 했냐고요. 프로 선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구나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나우두 보면 아시잖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호나우두 보면 그냥 어쨌든 자기의 신체를 엄청나게 달고 닦은 사람이잖아요. 뭐 좋은 뭐 산소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력이 엄청 빠른 친구죠. 여러분 우사인부터 이번에 그 축구 뭐 이렇게 뭐 친선 경기 하는 거 보셨죠? 역시 빨라요. 그렇게 하는데 워낙 좋아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안 되잖아요. 프로 선수란데. 궁금하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우사인 볼트로 축구 선수 데려다 놨을 때 100m 9초 대 뛰는데 그게 통하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메뉴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호나우두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잔잔바리 뭐 이렇게 좀 뭐 기술 배운 것 같긴 해요. 그게 통하는 그 몇몇 친구는 있겠지만 근데 진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걸로 속이는 원초적인 걸로 속이는 게 바로 메시잖아요. 그냥 다른 거 없잖아요. 메시 보면은 저는 메시가 뭐 화려한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냥 바디 페인팅밖에 없어요. 그 드리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멋있더라고요. 저는 그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냥 뭐 네이마르나 이런 친구들은 화려하긴 해요. 진짜 화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솔직히 써먹기도 쉽지 않고 상대방의 존중이 아니잖아. 프로 선수들끼리 그런 게 아닌데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메시 누가 반박을 합니까? 바디 페인팅. 그러니까 상대방 그 축구 선수도 같은 축구 선수인데도 속아도 기분이 안 나쁜 거죠. 왜냐면은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걸 속은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서 축구 선수들끼리도 존중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같이 배우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저렇게 자연스럽게 잘 쓰네. 그러니까 내가 당할 만하네. 그러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축구 선수들도. 되게 기분 나쁜 선수가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메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저 사람은 기본적인 축구만 했다. 근데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긴자. 그 말하잖아요. 못 빼는데 절대로. 예전에 그 뭐 축구 우리랑 그때 우리나라 뭐 아르헨티나 했을 때 봤잖아요. 이미 발이 내가 뻗었는데 이미 지나갔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약간 오버해서 하는 말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그게 완전히 그것만 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는 그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더 네이마르처럼 뭐 브라질 애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바디 페인팅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 통하니까 내가 더 이상 또 기분 나쁘게 뭐 이렇게 위험한 그런 기술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또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 뚫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12명을 뚫고 나가서 골을 넣었다는 뭐 예전에 그 앙리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냥 바디 페인팅으로 그냥 축구 경기처럼 게임처럼 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예.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진짜 겸손해야 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보니까 축구 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달할 때는 진짜 잘하는지 알겠지만 진짜 가보면 알죠. 우물한 개구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 과거의 그런 뭐 추억이라든가 과거에 제가 축구했던 썰과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비전문가 축구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도 이제 뭐 입으로 터는 약간 준 전문가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제 소통을 한번 해봤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